근데 아무래도 중립이 아니고 사실상 특정 국가들에게 유리한 장소 배정, 게다가 일정도 이 호스트들이 중간에 가장 많이 쉬는 일정들을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부급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참가했던 나라들도 아주 격분을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호스트 자격으로 홈경기를 치른 카타르와 사우디가 나란히 A조와 B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직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서영욱입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개막이 이제 8개월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이번 10월 A매치 주간에도 전 세계는 각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예선과 평가전 일정들이 펼쳐졌는데요. 지금까지 대륙별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오세아니아와 남미는 이미 지역 예선이 종료가 다 됐고요. 아시아, 아프리카는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고 유럽, 북중미는 여전히 본격적인 예선전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조추첨 이전에 거의 다 이제 끝이 나는데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하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내년 3월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이제 6개 팀이거든요. 이 6개 팀이 자리, 그러니까 12월 조추첨 때는 이 6자리는 모두 4포트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파 랭킹이 아무리 높은 팀이라 하더라도 유럽 플레이오프나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가면 4포트에 배정이 돼서 조추첨 때 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대륙별로 어떻게 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 티켓은 총 48장입니다. 공동 개최국 3개 나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자동으로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각 대륙별로 아시아 8.5장, 아프리카 9.5장, 오세아니아 1.5장, 유럽 16장, 남미 6.5장, 그리고 북중미 3.5장. 이 0.5장들은 다 이제 단순히 더해가지고 1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 추가가 되는데 몇 장이 될지 모른다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북중미는 3.5장인데 이게 최대 5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륙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팀이 이제 2개 나라가 진출하기 때문에 그럼 북중미는 최대 8개 나라까지 월드컵 본선에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대륙별로 배분이 돼 있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최종 이제 2개 나라를 뽑는데 요거는 이제 내년 3월달 멕시코에서 총 6개 나라가 참가를 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라크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둘 중에 한 나라가 나가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가봉, 콩고, 카메룬, 나이지리아 중에 한 팀이고요. 북중미 2개, 그리고 남미 1개 나라, 이제 볼리비아가 결정이 돼 있죠. 오세아니아에서는 뉴 칼레도니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팀들이 모여서 2개 나라를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배분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은 어떻게 되냐? 총 28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장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개최국 자격으로 북중미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본선 진출 확정을 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호주, 카타르, 사우디 이렇게 8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확정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인데 카타르하고 사우디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차 예선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6개 팀,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 유럽에서는 잉글랜드가 유일하게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총 28개 나라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10월 달에 본선 진출을 확정한 팀들이 좀 있는데 이 팀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지금 4차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A조는 카타르에서, B조는 사우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총 6개 나라의 본선행이 확정이 된 3차 예선에서 각조 3위, 4위를 한 6개 팀이 모여가지고 4차 예선을 치른 건데 이게 이제 2.5장이 걸려 있습니다. 6개 팀이 만나서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A조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B조는 사우디, 이라크, 인도네시아 이렇게 치르는 방식이 모여가지고 치르는 방식인데 각 2경기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중립이 아니고 사실상 특정 국가들에게 유리한 장소 배정, 게다가 일정도 이 호스트들이 각각 중간에 가장 많이 쉬는 일정들을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부급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참가했던 나라들도 아주 격분을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호스트 자격으로 홈경기를 치른 카타르와 사우디가 나란히 A조와 B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직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A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가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 감독 출신인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았고요. 오만은 이란 국가대표와 역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맡았었던
케이로스 감독, 이 두 분이 이끌어서 이제 화제였는데 이 두 감독이 이끄는 두 팀은 이제 첫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사람 다 월드컵 본선도 경험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빅네임들인데 좀 희비가 결과적으로 엇갈린 셈이 됐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루마니아의 올리 감독이 벤투 감독 후임으로 이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레전드인 게 루마니아 사람이잖아요. 루마니아,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중국 가는 나라마다 모두 우승컵을 다 들어올린 정말 엄청난 지도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또 중동 축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샤르자 감독을 맡고 있던 올리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죠. 조유민 선수의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2 우승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종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최종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 카타르한테 아랍에미리트가 지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2등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이제 최종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맞대결을 남겨놓고 오만이 1무 1패로 경기 일정을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만은 아랍에미리트가 좀 두 골 차로 이기거나 이러면은 오만이 이제 2위로 그 5차에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축구가 어려운 게 이미 1승을 한 아랍에미리트가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비기기만 해도 되는 자동 진출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네,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카타르한테 프리킥 2방, 아피프가 프리킥 2방을 잘 차서 수비수들에게 이제 헤딩골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0대2로 아랍에미리트가 좀 끌려가게 됐고요. 상대 퇴장이 나오면서 추가 시간에 이제 만회골을 넣긴 했는데 1대2로 경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실 네, 카타르가 굉장히 아랍에미리트 때 약했었거든요.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3차 예선에서 두 팀이 같은 조였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모두 승리를 했었고 성과도 굉장히 좋아요. 5대0 승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카타르 상대로.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카타르는 첫 원정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하여튼 비기기만 했어도 1990년 이후로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었던 아랍에미리트는 일단 아직까지는 본선 진출을 확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합이 그 추가 시간을 15분을 줬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진짜 추가 시간 내내 정말 침대 축구 막 계속 뭐 시간 엄청 끌었는데 추가 시간이 안 주어지더라고요. 예, 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많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분 소리아 아시죠? 왕년에 그 슈틸리케 감독이 카타르한테 지고 나서 한국에는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어졌다. 요 멘트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좀 친숙한 우루과이 출신의 그 귀하 선수 이날 나왔습니다. 카타르의 교체 멤버로 나왔어요. 1983년생인데 와 경기 뛰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B조에서는 이제 사우디와 이라크가 각각 인도네시아를 잡고 1승씩 안은 상태에서 마지막 대결을 펼쳤는데요. 경기는 0대0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두 팀이 똑같이 1승 1무인데 인도네시아한테 한 골을 더 넣고 이겼던 사우디가 조 1위를 확정을 하면서 월드컵 본선 직행의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국내 감독설도 있었던 르나르 감독이 재부임을 해서 본선행을 이끌었고요. 호주 출신 아놀드 감독의 이라크는 이제 2위에 머물면서 이제 5차 예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5차 예선이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이라크가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긴 팀은 3월달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됩니다. 본선 확정이 아니라 한번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해야 돼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된 두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럽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잉글랜드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현재로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미국 월드컵 예선 탈락 이후에 8회 연속 본선 진출이고요. 14일 라트비아 원정에서 케인 2골, 고든 1골, 에제 1골, 상대 자책골 1골 이래가지고 이제 5대0으로 대승을 하면서 본선 직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유럽은 11월 일정을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지금 조별로 지금 제가 승점하고 순위 순서로 이렇게 쫙 나열을 했는데 본선 티켓이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1차 예선을 지난 3월에 시작을 해서 다음 달인 11월까지 무려 12개 조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각 조 1위 12개 팀이 나오겠죠. 각 조 1위 12개 팀은 본선 직행 티켓을 갖게 되고요. 나머지 그 4장은 이게 좀 복잡한데 내년 3월 말에 16개 팀이 다시 모여가지고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1차 예선은 이제 12개 조에서 각 조 2위를 차지한 12개 팀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개 팀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각조 1위를 차지한 팀들 중에서 1차 예선 1위나 2위를 하지 못한 사순위 팀들, 이렇게 4개 팀들이 더해져가지고 16개 팀이 모여서 조추첨을 통해 4개조로 나눠가지고 각조 1위 4개 팀이 월드컵 티켓을 갖게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지금 각종 이렇게 순위들을 보면 A조 뭐 독일도 그렇고요. 독일이 지금 9점, 슬로바키아 9점, 북아일랜드 6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독일 접전 중이고 또 보면 이제 I조의 이탈리아가 혼란이 정말 골 많이 넣고 있는 노르웨이한테 밀려가지고 직행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또 지금 화제인 게 이제 L조인데요. L조에서 피파 랭킹 136인 페루제도, 이 나라가 이제 이번에 체코를 잡았어요. 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L조는 체코하고 페루만 이제 7경기를 해서 한 경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일정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체코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최약체인 지브롤터하고 하고요. 페루는 조 1위인 크로아티아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페루가 2위 안에 들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프리카의 그 카보베르데의 본선행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근데 여긴 그래도 70위거든요. 근데 73위 가나보다도 높습니다. 카보베르데가. 근데 페루가 136위니까 만약에 플레이오프라도 나가게 된다면 진짜 엄청 이슈가 되긴 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번 달에 본선행 우수수 결정된 팀들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본선 티켓이 이제 총 9.5장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에 9개 팀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예선전은 9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는데 각조 1위 팀들만 본선에 직행을 하고요. 2위 팀이 그러면 9개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상위 4개 팀들만 모여서 2차 예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4개 팀 중에 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방식으로 예선전 치르고 있습니다. 1차 예선 일정이 다 마무리가 좀 됐어요. 10월 달에. 그러면서 본선 직행 9개 팀이 다 결정이 됐는데 A조 이집트 쫙 이렇게 제가 순위별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조 모로코하고 H조 튀니지는 지난달에 이미 확정이 됐었고요. 이번 달에는 10월 8일 A조 이집트 살라 골 엄청 넣더라고요. 이번 예선에서도. 9일에 G조 알제리가 본선 확정을 했고 이번 주에는 B조의 세네갈, C조의 남아공, D조의 카보베르데, F조의 코트디부아르, I조의 가나가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일단 F조 상황인데요. 여기가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죠. LA에서 같이 뛰고 있는 부안가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가봉이 여기 이제 F조인데 가봉이 마지막 날에 그 부룬디한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1위인 코트디부아르도 케냐한테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 1점 차를 좁히지를 못했어요. 가봉이. 그래가지고 이제 조 2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부안가가 예선에 8골 넣으면서 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직행은 실패를 했고 또 가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 10일에 감비아 원정 갔는데 이때 그 가봉의 원조 가봉맨이죠. 오바메양이 혼자 포트트릭 4골 넣으면서 4대3으로 승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봉 입장에서는 조편성이 좀 운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1위인 코트디부아르가 워낙 좀 센 팀이라 1무 1패를 했습니다. 가봉이. 코트디부아르가요 10경기에서 예선 무실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C조도 좀 눈길을 많이 끄는 막판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C조가 최종 라운드 열리기 직전까지 1위가 이제 베냉이었어요. 베냉이 17점, 남아공이 15점, 나이지리아가 14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냉이 최소 2위를 해서 플레이오프까지는 가지 않겠냐 했는데 아예 3위로 떨어지면서 이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남아공이 3월달 레소토전에서 그 2대0으로 이겼는데 이 시합에 원래 그 경고 누적에서 나오면 안 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0대3 몰수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아공이 상당히 좀 이번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조 1위로 이제 좀 올라오게 됐고요. 3위였던 나이지리아는 1위인 베냉과의 최종 맞대결에 4대0 승리 대승을 하면서 조 2위로 플레이오프행 막차를 탔습니다. 베냉하고 승점은 같았는데요. 타이브레이커에서 지금 앞섰고요. 베냉은 졸지에 직행 가능한 순위에서 탈락팀이 돼버렸습니다. 조별 순위 보시면 각조 2위 팀 가운데 제가 이제 4개 팀만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4개 팀이 2차 예선에 나가는 그 4개 팀입니다. 각조 2위 팀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4팀만 모여가지고 이제 그 2차 예선을 치르기 때문인데요. 한 개 팀이 더 많은 조들이 있어서 똑같이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 팀이 더 많은 그룹에 속해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최하위 팀과의 전적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덕분에 나이지리아가 부르키나파소를 제치고 2차 예선에 정말 턱걸이로 합류를 했습니다. 골득실 하나 차이로. 예. 자, 대진도 나왔어요. 오는 11월 13일에 단판 승부로 나이지리아는 가봉이랑 붙고요. 카메룬이 콩고랑 붙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들이 사흘 뒤에 최종 또 2차에서 마지막 결승전을 치러서 여기서 이긴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구조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직 11월 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 일정들도 있고요. 여전히 월드컵 본선 티켓이 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10월 달에 우수수 또 결정되는 팀들이 나오고 탈락하는 팀들이 가려졌기 때문에 10월 달 A매치 결산 겸 월드컵 중간 결산 한번 해봤습니다.